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은 뭐냐면 점유권하고 뭐가 있냐, 본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본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 물권이 있고요. 이 제한 물권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용익 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용익 물권은 지금 여기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용익 물권을 먼저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기본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 물권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제한 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자가 갑이잖아요. 그러면 제한 물권자는 누구냐? 을이란 말이죠. 을. 그러니까 이 제한 물권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 그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 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 그러니까요, 갑의 물건이죠. 여기서 물건은 뭘 얘기하죠? 물건은 항상 얘기했죠. 동산하고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지상권은 뭐라고 하냐면 지상권은 토지죠. 지역권도 토지죠. 전세권은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물건이죠. 이것을 타인의 토지, 여기요 타인의 토지, 여기요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 부동산 이렇게. 항상 그래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죠. 타인이죠. 갑이라는 사람 토지 위에요 윗상자죠. 이렇게 윗상자. 갑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또는요 우리가 강고타 같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또는요 나무를 심거나 나무.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상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요. 공작물, 그 다음에 수목 이렇게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나왔죠. 기타란 말이 나왔네요. 이건 어디서 나왔죠?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기억나죠? 그럼 이 기타라는 말 앞에 공작물이 B고요. 건물이 이렇게 A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작물이 더 넓은 개념이죠. 사자, 기타, 육식동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작물이 더 넓은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공작물이잖아요. 공작물. 공작물이 이렇게 B죠. B가 더 크죠. 그래서 건물도 토지 위에 있는 공작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토지 위에 보면 공작물이 수백 개, 수천 개들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이 다 뭐냐면 다 건물이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공작물 보면 육교도 있고 고가도로도 있고 철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앞에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은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공작물하고 수목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안 돼요? 농작물 돼야 안 돼요? 농작물 같은 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공작물이나 수목만 돼요. 이것을 뭐라 한다?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목적의 한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과 수목을 소유하죠. 소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자는 누가 되냐?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돼.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누가 지상권자냐? 건물의 소유자, 수목의 소유자가. 그 다음에요, 지상권은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사용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적이라는 말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철거되고 없다 이 말이죠. 건물이 철거되고 없으면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가 있으면 건물이 철거되면 지상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철거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지상권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건물을 건축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나무가 다 멸실되고 없다? 그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시 나무 심으면 되니까.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면
여기 의리요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이 지상권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이런 것들을 지상물이라고 얘기하죠. 지상물. 그래서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요 지상권자는 을인데요. 수목의 소유자는 병이 돼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지상권은 여기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데 이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 나무가 없어지면은 다시 이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니까 건물이 멸실되거나 지상물이 멸실된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윗상자잖아요. 윗상자 봐봐요. 땅 위를 봐봐요. 땅 위 보면 거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막힌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최장 존속기간이요. 최장 존속기간은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영구무한이요. 그래서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영구무한 이렇게 영원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은 안 돼요.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최단은요. 최단은 이만큼 윗상자잖아요. 우리가 지상권은 땅 위니까 최소한 여기서 이만큼은 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최단 존속기간 보장이다. 최단이요. 그럼 여기서 최단 존속기간 보장은 뭐가 있다? 먼저 견고한 건물이에요. 견고한 건물, 기타. 견고한 건물이나 기타요. 수목이요. 수목은 최소한 몇 년이냐? 30년을 보장해야 돼.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요. 최소한 15년을 보장해야 돼요. 기타는요. 기타. 예를 들어서 철탑이라든가 육교라든가 고가도로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몇 년이냐? 5년. 최소한 5년.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이것은 이 30년, 15년, 5년이라는 것은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지상권자가. 그러니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기서요. 기존의 견고한 건물이다. 아무리 기존의 견고한 건물은 1년을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또는요 이렇게 나와 지상권 설정자 소유. 지상권 설정자 소유 건물이다. 소유 견고한 건물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지상권 설정자 소유란 말은 지상권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견고하다가 할지라도 3년, 4년, 5년, 10년 자기 멋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견고한 건물 그러면 최소한 30년 이상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몇 년만 인정해도 된다? 1년, 5년 하고 싶은 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30년, 15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그렇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요 최단 존속기간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견고한 건물의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 지상권자가 신축한 견고한 건물의 존속기간을 만약에 50년으로 해서 50년? 그럼 이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최소한 30년이고 최단이고 최장은 영구무한으로 인정되니까 최장은. 여기는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최소한 몇 년 인정해야죠? 15년이죠. 그런데 이것을 10년으로 해서 10년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10년으로 하면 몇 년이 돼요? 다시 15년이 되는 거야. 15년이. 그러니까 15년보다 이하로 하면 15년이 되고 이걸 최단이라고 그래. 15년 이상으로 30년을 해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최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죠? 15년이죠. 15년을 만약에 30년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럼 돼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최소한 몇 년만 인정하면 돼? 15년. 이게 존속기간에서 중요해요. 알죠?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 그것은 뭐냐면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만 얘기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해요. 그 다음에 지료를 내느냐 마느냐 지료. 그 다음에 플러스요 등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료예요. 여기 보면 뭐냐면 임대차는 뭐라고 해? 임대차 월세요.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차임 월세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어.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를 지급하고 그런 말이 없다고 아시겠죠? 그럼 어때요? 합의하고 지료하고 등기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지료에 있죠?
이 치료는 원칙적으로 뭐가 원칙이냐? 아무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치료는 약정지상권이 있고요.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배울 거예요. 알겠죠? 이 약정 합의로 보통 하는 게 합의로 하는 거죠. 약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합의로 유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유상으로 하면은 등기라면은 뭐가 할 수 있다? 대항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요, 남의 땅을, 내 땅을 남한테 빌려주면서 공짜로 빌려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대부분 다 이렇게 하죠.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치료를 2년 이상 연체를 하죠. 그래서 2년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지상권에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청구해요. 그래서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2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소유자가 변경이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 주인이 병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요. 옛날 사람한테요. 1년을 연체했어요. 1년이요. 이 새로 바뀐 사람한테 새로운 양수인한테 또 1년을 연체했어. 그럼 이것을 합해서 2년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여러분, 지료라는 건 뭐죠? 지료는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뭐죠? 누구한테?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연체한 거지 을이 병한테 연체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한테 2년을 연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이 갑은요 을한테만 1년치 연체한 거 있죠? 1년치를 달라갈 수 있고 병은 을한테는 1년치를 달라갈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소유자가 되고 난 다음에 1년치만 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을에 대한 지로 채권 양도를 받지 않는 한, 알겠죠? 자기한테 몇 년이 연체가 돼야 돼? 2년이 연체.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자기한테 2년. 새로운 양수인한테 2년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약정지상권은 뭐냐면 내가 내 땅에다가 을을 위해서 뭘 한다? 을이요,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허락을 해준 거죠. 약정은 합의는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땅 주인이 스스로 허락해 준 게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법에 의해서 타인이요, 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돼. 법에 의해서. 그럼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법정지상권에는 원칙적으로 유상이 원칙이에요. 여기는 뭐가 원칙이다? 무상, 공짜로 쓰는 것이고, 여기는 뭐다? 유상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판례가요. 일단 유상이 원칙이니까 법정지상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년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 사람이요, 지료를 내면 땅 주인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적게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됐어. 소송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90년 1월 1일 날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는데 여기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90년요 2월 1일 날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소송 왜요? 지료가 너무 많다. 좀 조정해달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언제냐? 90년요 12월 1일 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요 지료가 결정이 됐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지료가 결정된 때부터 2년을 연체해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때는 둘이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요 법정지상권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판결이 났죠. 그래서 판결 전후에 걸쳐서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이 되면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요? 90년 1월 1일부터 법정지상권 이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단지 지료 액수가 얼마인지 결정이 안 돼서 지금 다툼이 있었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료 액수가 100만 원을 결정이 됐죠. 그럼 오늘부터 10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한 달에 100만원씩 내는 것이 아니고 90년 12월 1일까지 이때까지 11개월에 해당하는 지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먼저 내라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지금부터 또 이렇게 100만원씩 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겠냐? 이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될 때는 이미 지료의 지급 의무는 여기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판결 전후에 걸쳐서 몇 년이면
2년이면 이게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약정지상권에서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죠.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누구한테요? 새로운 양수인한테 몇 년이요? 2년이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에서 판결에 의해서 지로액이 결정이 되죠. 그럴 때는 전후에 걸쳐서 몇 년이다? 2년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지로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이죠. 이러면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뭐냐? 지상권은 물권이죠. 이런 물권은 뭐가 있냐?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채권과 더불어 양도성이 있어요. 양도성은 뭐한다?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물권은 양도성이 있는데 이 물권은 또 185조에 의해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할 수 없다. 창설할 수 없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물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그럼 양도는 강행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도를 막을 길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지상권은요, 양도 금지 특약,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러한 특약은 뭐가 된다? 강행 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이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서 내가 너한테 친구니까 내가 너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는 거니까 너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돼.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단 말이죠. 양도 금지 특약. 그러든지 말든지 을이 병한테 이것을 지상권을 양도하죠. 그럼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요. 양도를 금지할 수 없어. 만약에요, 여기가 갑이요, 을한테 집을 팔면서 이 내 집 너무 내가 소중한 집이다. 그러니까 1년 안에는 절대로 이거 남한테 팔지 말라. 이렇게 특약상을 달았단 말이죠. 필요 없어 그래도. 왜요? 소유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은 양도를 금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은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양도 금지가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전세권이에요. 이 전세권은 양도 금지가 가능해요. 그건 왜 그럴까? 이건요, 다른 물권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전세권만 양도 금지가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가요, 지상권은 물권이죠.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채권을 봐봐요. 채권도 재산권이죠. 채권도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채권은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 원칙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는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채권은 있어요. 알겠죠? 임의 규정이니까. 그런데 물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이런 강행 규정은 뭐라고 그랬죠?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전세권은요, 구민법, 옛날 민법이죠. 구민법에서 전세권은 채권이었어요. 알겠죠? 임대차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게 신민법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전세권이 물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요, 항상 채권이었던 것이 물권으로 들어오면 채권의 옷을 다 벗고 물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채권의 옷을 다 벗지 못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적 성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데 전세권도 우리 물권 중에서 유일하게요, 양도를 금지하는 합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요,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면 뭐가 나오냐? 절대적 등기상,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 등기에서. 상대적 등기상이라고 해서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상대적 등기사항에 보면 뭐가 나온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요, 갑인한테 자기 집을 전세로 주면서 당신 이거 2년 이내, 기간 2년이에요. 절대로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 이것을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양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등기부에 그런 것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럼 어떡하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자기 멋대로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왜요? 여기 물권은 아무 말 했으면 양도성이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양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세권에서 이제 전세권하고 여러분요, 임대차하고 약간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 전세권이죠. 여러분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전세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전세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요, 전세금을 주죠.
전세금 주고 등기하죠. 이걸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전세 산다고 하는데 전세금을 줬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걸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전세권은 무조건 등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전세권은 전세권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민법의 임대차하고 똑같이 봐. 임대차하고 똑같이 봐. 이걸 뭐란다? 채권적 전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너 어떻게 사니? 나 전세 살고 있어. 아 그래? 등기했니? 그럼 등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권적 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건 전세권이죠? 전세권이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은 뭐다? 제3자에 대해, 제3자에 대해 뭐를 주장할 수 있다? 효력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봐봐요. 갑이죠? 갑이 이렇게요. 병한테 이렇게 바뀌잖아요. 소유자가.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자가 바뀌죠. 이걸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이 있죠. 을은요, 어떻게 해요? 을은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어도. 왜요? 전세권은 뭐가 있으니까요? 전세권은 등기해가지고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이 대항력에서는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줬잖아요. 이 을에게 준 1억 원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또 한 가지 보시면요. 갑을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을은 전세권이죠?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양도 금지 특약, 등기부에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이런 특약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특약이 없을 때요, 이 을이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 거야. 전세권을요. 여기는 지금 보면 소유자가 바뀐 거죠. 잘 봐. 알겠죠? 이번에 뭐가 바뀌었어요? 전세권자가 바뀌었다고. 전세권자가. 이렇게 전세권자가 바뀌면 이걸 전세권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전세권 양수인. 이게 지금 전세권자가 바뀌었죠? 이 바뀔 때는 전세권 설정자, 이 설정자의 동의를, 승낙을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 말이죠.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임대차 월세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임대차 월세를 살고 있다가 내가요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집주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뭐냐? 물권이란 말이죠. 물권은 뭐다?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죠. 사람과 이 건물, 물건과의 관계인데 내가 물건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물권, 그래서 이게 바로 물권과 채권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권을 양도할 때, 지상권을 양도할 때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물주, 땅 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내 멋대로 양도한다고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을이요, 갑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양도하게 되면 전세권은 양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기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전세권을 넘겨갔다고 부기 등기. 그래서 등기가 있으니까 등기부에 병이 전세권자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기간이 끝나죠. 원래 기간이 끝나면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줘야 되죠? 을한테 줘야 되죠. 그런데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주지 않고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병한테 반환해야 되지.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한테 반환해?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채권, 월세 사는 경우는 건물주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요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 건물주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가? 그게 바로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니까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물건한테 내가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부에 등기로 공시가 되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이게 이제 전세권하고 지상권하고 약간 차이점이란 말이죠. 알겠죠? 지상권의 경우는 양도 금지 합의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양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은 양도 금지 합의가 있으면 양도를 못해요. 그런데 양도 금지 합의가 없으면 이처럼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올 때 지상권에서는 이것만 나와. 양도 금지 특약은 효력이 없다. 지상권에서는. 그런데 여기요 또 물권에서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양도 금지는. 전세권에 와서는 건물주가 바뀐 경우하고 전세권자가 바뀐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와.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도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은 전세권이 양도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기본적으로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상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하는 보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상권은 뭐죠? 남의 땅을 빌려서 알겠죠? 그 땅 위에다가 뭐를 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그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는 걸 뭐라 한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분 지상권. 이런 우리가 토지 있죠. 토지의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죠? 토지. 이러면 내 토지의 소유권은요. 갑이 토지 소유자죠. 땅 속에 내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땅 속에 내 소유권이 있어 없어? 공중에는 공중에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여기 땅 바닥은 집 표면 여기는 내 소유권이 있어 없어? 아, 여기 정확하게 있죠? 땅 속은 있어 없어? 여기 공중은 있어 없어? 우리는 토지 소유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토지의 상하. 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건물 지하 주차장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왜 있겠어? 땅 속에도 소유권이 미치니까 있겠죠. 이 건물 지금 어디에 지금 솟아 있어? 땅 위에 7층까지 솟아 있잖아요. 그래 공중에도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아, 미치니까 건물이 있겠죠. 공중에도 지금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여기 건물에 위에 서 있으니까 그렇지. 바닥에서 보면은 어때요? 이 건물 어디에 대해서 위로 솟아올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미치냐 물어보니까 다른 학원 가서 물어봤더니요. 뭐 지하철 다니기 위에까지 미친다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요. 제2 롯데월드 아시죠? 거기 보면 지하철이 어때요? 지하철 밑에 아이스링크가 있어. 지하철 다니는데 밑에 아이스링크가 있다고. 알겠죠? 그러면은 거기 롯데월드의 소유권 어떻게 돼요? 지하철 밑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법률이 뭐죠? 이러면 국계법 배워 안 배워 여러분? 배웠죠? 국계법 배우고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용적률이 뭐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런 그 법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넓으면 어떻게 돼요? 지하로 더 많이 내려갈 것이고 위로 더 많이 솟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이 좁으면 어떻게 돼요? 더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이 적을 것이고 위로 솟는 부분도 적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가 어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뭐냐? 지상은 지상인데 구분했다는 이 말이잖아. 구분했다. 그건 뭐냐면 토지가 이렇게 있죠. 이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여기 위에 여기 땅 위를 쓰는 것을 뭐라 한다고? 이것을 지상권이다. 그냥 일본 우리가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땅부터 이 땅을 중심으로 위로 쓰는 거. 그래서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땅 위에다가 철탑을 세우고 땅 위에다가 전봇대를 세우고 땅 위에다가 육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지상이라고 하죠. 땅 위에. 그런데요 여기요 구분은 뭐냐면 공중이야. 공중. 땅속 이렇게 땅속.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가 있어? 지하도 뭐다? 지하 상가 또는 지하철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래. 여러분 서울시 지하철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서울시 지하철은 자기 도로 밑에 지하철이 있어. 그거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남의 땅 밑에다가 지하철을 하면은요 거기에도 토지의 소유권 미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요 거기다 또 월세 지로까지 주면 얼마나 적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보면 지하철이요 가만히 가면 얼마나 좋아요. 빤듯이요. 근데 가면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몸이 기울죠. 옆에 있는 아가씨 열 받죠. 째려보죠. 내가 그거 숙이고 싶어서 숙인 것도 아닌데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커브 틀잖아요. 왜요? 길이 굽어져 있겠죠. 위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길을 따라 가지고 지하철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요 굽으면 같이 굽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고 남의 땅 밑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로 내야죠. 그러면 서울시 뭐 돈 없어서 그냥 파산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는 지하철이 있는 데가 지상권이라고 말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상권은 뭐다? 타인의 토지란 말이죠. 그런데요 서울시 지하철은요 자기 땅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거 뭐가 있죠? 이런 볼까요? 공중에. 육교 있죠, 육교. 육교 보면 어떻게, 육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육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뭐 땅 이렇게 있고요. 육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육교예요? 1번, 여기가 육교다. 2번, 이게 육교다. 어디가 육교예요? 2번이 육교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한번 지워봐. 여기 한번 지워봐, 이렇게. 그럼 육교가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강고탑 있죠, 강고탑? 여기요, 강고탑에 있단 말이죠. 강고탑에 있다. 그래서 강고탑이 여기요, 공인 단계 이렇게 있다. 해봐. 그래서 이렇게 강고탑을 이렇게 딱 세웠죠? 세웠는데, 그럼 어때요? 땅 위에 이렇게 지렛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디가 강고탑이요? 1번, 이게 지렛대 강고탑이요. 2번, 이게 강고탑이에요. 2번이 강고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지워봐. 지우면 어디가 있어요? 공중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해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건물이요, 토지 건물이요, 이게 1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어요. 1층에 상가 건물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5층에, 나중에 5층에 주상복합을 이렇게 다시 중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이 아파트잖아요. 주상복합 아파트. 이 아파트가 옥상 위에 있느냐, 땅 위에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아파트는 어디 위에 있다? 어디 위에 있어? 1번, 옥상 위에. 2번, 토지 위에.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토지 위에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여기요, 땅을 이렇게 지워. 건물을 지워. 상가 건물을 지우죠? 그러면 건물이 어디에 있어? 땅 위에, 토지 위에 있는 거잖아요. 판례가 이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지상권을 이렇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무슨 하느님이 할 일도 없이요? 그걸 잡고 있겠어? 공중에? 줄 다 띄워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렛대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렛대가 강고가 아니고 이 판이 강고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구분지상권이 어떤지 제일 궁금하면 야간 운전 한번 해봐. 고속도로 야간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뭐만 보여? 강고판만 보이죠? 밑에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아, 저기 어디가 있어?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알겠죠? 그럼 뭐라 한다?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은 뭐예요? 공중에다가 나무 심을 수 있어, 없어? 공중에다가? 공중에 나무 심으면 말라 비틀어 죽겠네. 땅 속에다 나무 심으면 숨 막혀 죽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지상권은 뭐죠?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뭐는 절대로 안 돼요? 나무는 안 된다, 나무. 수목은 안 된다. 논리적으로. 나무를 땅속에 심을 수 없고 나무를 공중에 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지상권 딱 하나만 심으면 나와. 언제나. 수목도 포함한다가 답이야. 언제나. O다 X다? X로 답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은 지금은 거의 뭐 시험에 안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남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조상의 묘를 쓰죠. 그 묘를 쓰면은 그 묘를 쓴 상태에서 20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은 그 묘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그걸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2003년 장사들이라는 법률을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 앞으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 것은 더 이상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요, 2023년이 되면은 분묘기지권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은 20년이 되면은 2003년 이전에 있었던 묘들은 20년이 되면은 지금도 20년이 되면은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알겠죠? 자, 분묘기지가 뭐냐? 이런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이 있으면 여기요, 이렇게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돼, 시신이. 시신이 없는 것을 가묘라고 그래. 그것은 안 돼요. 알겠죠? 시신이 있어야 되고, 가묘. 시신이 없는 것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거 뭐가 있어야 돼요? 봉분. 이걸 봉분이라고 그래요. 봉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 뭐라 한다? 공시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공시방법으로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등기를 하죠. 동사는 뭐를 해요? 인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우리 또 뭐 미분리 과실이라든가 산에 있는 수목 같은 경우는 명인 방법 기억나죠? 그것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봉분은 공시방법으로서 분묘기지권에서는 봉분이 등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매장 하면 돼야 안 돼요? 안매장 하면 안 돼요? 평장 하면 돼야 안 돼요?
평평하게. 그러면 절대로 분묘기지권이 없어요. 알겠죠? 남의 산다 몰래 묘를 쓰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땅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고 나서 위에요 봉분을 안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은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돼요. 알겠죠? 공시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있죠. 물 있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묘를 휩쓸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이렇게요. 이것을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죠.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성. 다른 말로 이것을 둔덕인데요. 알겠죠? 둔덕 이렇게요. 사성이 있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재단 있죠? 재단. 재단 있고요. 여기 뭐가 있다? 비석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원래 비석은 언제 세우죠? 원래 여러분 비석은 아무나 갓을 씌우는 게 아니에요. 비석은. 비석이 여러분 갓 씌워놨잖아요. 위에 갓. 그것은 장원급제, 고시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원급제 한 사람만 그 갓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들 보면 5급 있죠. 5급. 5급부터가 장원급제를 보는 거예요. 행정고시 합격하면은 5급부터 시작하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행정고시는 고시인데 사법시험은 고시가 아니에요. 사법시험은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자격시험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법시험이라고 하지 사법고시라고 하지 않아요. 고시는 뭐밖에 없느냐? 행정고시하고 지금도 있나 모르는데 입법고시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행정고시. 알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고시라고 하는 것이고 사법시험이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우리는 다 자격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은 고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법고시 합격해도 뭐를 못해요? 갓을 씌울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요즘은요 비석이요 원칙은 그런데 그래서 공무원들은 족보에도 올라가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5급의 행정고시 합격 5급이 돼야지 족보에도 올라가고 한단 말이죠. 원칙은. 그런데 뭐 요즘은요 아무데나 그냥 씌워요. 왜요? 비 맞는다고 씌우는가 봐요. 알겠죠? 이렇게 비 맞는다고 비석에. 그래서 요즘 아무나 다 씌워. 알겠죠? 그래서 뭐 크게 그런데 아무튼 예전에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건 분묘기지인데 이게요 이 묘가 있는 땅 있죠. 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땅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분묘기지라고 얘기해요. 분묘기지. 묘가 있는 기본적인 땅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묘를 수호하고 이 묘가 있으면 이 묘를 어떻게 해요? 수호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이런 것을 뭐한다?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은 달라. 분묘기지는 묘가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묘기지권은 그 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관리하고 제사 지내는 제사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묘기지는 땅이죠. 땅. 기지는 타조점이에요. 타조점이니까 이것은 뭐를 절대로 못해요? 점유, 취득, 시효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타조점이니까. 그런데 분묘기지권은요 이건 타조점이니까 평온하고 그 다음에 공연하게 몇 년이죠? 20년이요 플러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봉분이 있죠. 이렇게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남의 땅을 묘로 쓰고 20년 지나고 봉분이 있으면은 여든 분묘기지권 권은 시효치대 그래요. 분묘기지권 그 묘를 관리 제사 봉사할 수 있는 것 그 자격은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이란 말. 무상이 원칙이다.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등기법 배웠죠? 186조하고 187조하고 기억나요? 186조는 뭐를 해야 돼? 법률행위 등기를 해야 되고 187조는요 법률의 규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뭐가 나오냐? 분묘기지권이 우리 시험에만 다른 국가고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만 분묘기지권이 2번이나 시험에 났어. 알겠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봉분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 보니까요 우리 시험에만 유일하게 나오고 다른 국가고시 나온 적이 없어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187조에서 등기 없이도 이렇게 그랬을 때 바로 분묘기지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요.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죠. 약간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365조 일괄 경매 청구권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일괄 경매 청구권 365조가 저당권에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일괄경매청권을 예를 들어서 저당권에 있다고 해서 저당권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분묘기지권하고 일괄경매청권하고 법정이상권은 완전히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 공식을 그대로 따라오면 돼. 어려운 것이 없이. 자, 그럼 보면 첫 번째가 뭐냐? 여기가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 건물이 없어. 1번.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뭐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걸 뭐란다? 이것을 나대지다. 이렇게 얘기해. 나대지. 어떤 사람이 왜 가대지가 아니고 왜 나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죠? 토지가 지금 벌거벗고 있죠? 나체인 대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다 벌거벗고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을이 저당을 잡아.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 을이 그걸 2번이라고 그래. 2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죠. 그 다음에 뭘 했다? 저당을 잡았죠. 지금 순서를 봐, 순서를. 그리고 난 다음에요. 다시 지금 이제 볼까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지금 여기요. 을이 저당을 잡았죠. 이제 저당을 잡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건물을 건축해. 누가요? 갑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첫 번째. 저당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수학 공식과 똑같아.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땅에다가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당 잡고 난 다음에 왜요? 저당 잡을 때는 저당권은 뭐예요? 여러분, 저당권은 우리가 점유구에서 점유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점유하지 않는 거. 뭐하고? 점유하지 않는 거. 지역권하고 저당권하고. 지역권하고 저당권 두 가지가 점유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은행이 땅에다가 돈 빌리고 땅에다 저당만 잡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여전히 갑이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요,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했어. 알겠죠? 그럼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같죠? 자, 이제 봐. 이런 경우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때 토지만 경매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렇다?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다 저당을 잡았죠? 토지.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를 해야죠. 그러면 토지만 경매하죠. 그러면 경락이 누구죠? A죠. A가 경락인이죠. 그럼 경락인인데 지금 여기 위에가 지금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건물이 누구 건물? 갑의 건물이요. 이 건물은 뭐 한다? 철거해야 돼. 철거.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철거를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죠. 여기 봐요. 이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이 저당권으로 경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 건물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등기부를 보는 방법, 등기부를 잘 봐야 되겠죠? 등기부. 날짜를 비교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은 철거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런 상태에서요, 경매가 딱 나왔어. 그러면 이런 땅을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살라가죠. 왜? 건물이 있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겠죠. 왜요? 잡고 나서 건물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철거하든지, 자기가 땅을 사든지.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나는 땅을 1억에 샀는데요. 이 사람이 이 건물이요, 철거하지 않으려면 이 땅을 사야 되죠? 그럼 얼마에 사야 돼? 1억 5천에 사야지. 그럼 내가요, 5천 넘길 수 있죠? 무슨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땅 살 돈이 없대. 그럼 건물 철거해야지. 건물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죠? 그럼 이 사람이 뭐라 한다? 그러지 말고 1억짜리 건물인데 그러면 한 돈천이라도 주고 사면 안 되겠냐고. 이 조르겠죠? 알겠죠? 맨 처음에 1억 사라고 해서 안 산다고 하면 7천, 6천, 5천 내려가겠죠? 그럼 내가 싸게 사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게 토지만 경매했을 때 그렇다면, 그러면 토지만 경매했을 때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요, 손해요? 엄청난 손해죠. 그럼 이 건물 철거를 한번 해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한다? 우리가요, 여기서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만 경매를 하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 경매를 해야 되는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일괄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괄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없어야 돼. 나대지.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해야 돼. 그러고 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래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언제요? 경매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이랬을 때 일괄경매. 그럼 일괄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토지도 A, 건물도 A가 경락을 받겠죠. 일괄경매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은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나오고요. 매각대금,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이 나오고 따로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경매가 되면은. 그런데 이 저당권은 어디에만 저당이 잡혀 있어요? 토지에만. 그래서 토지에 매각되면서만 돈을 받고 건물에 매각되면서는 을은 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당권이 어디에만 있으니까? 건물, 토지에만 있으니까. 건물에 매각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말한다 일괄경매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냐? 땅이 없는 데서는 주로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토지가 많은 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미 서울시 같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데죠. 그런 데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울시 말고 외곽에 남항주라든가 뭐 다른 외곽이 있죠. 이런 데서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죠, 앞으로. 알겠죠? 이것을 일괄경매 청구다. 다시 일괄경매는 뭐다? 첫 번째,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나대지죠. 그 다음에 저당 잡고 난 다음에 토지 위에 뭘 한다?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 동일하고. 그러면 동일하면 토지만 경매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은 뭘 한다? 철거한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다? 우리가 뭘 한다? 일괄경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66조. 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하나하나 따져가면 돼. 하나하나 봐봐.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봐봐. 갑의 토지 위에 여기요 A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면 땅 주인이 와가지고 묻어버릴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지상권이 있든지 임차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지상권이다? 아, 그러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구나. 이렇게. 됐죠, 지금? 자, 두 번째요. 법정이란 말이 뭐죠?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66조가 뭐죠? 366조는 저당권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강행 규정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9회 시험에 뭐가 나왔죠?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OX, X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 366조는 저당권이고 저당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이고 물권이고 강행규정이고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러면 366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갑의 토지가 있죠.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똑같아야 돼. 1번. 그래서 딱 봐봐. 일괄경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괄경매 차이점이 뭐예요? 일괄경매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처음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이게 중요해. 됐죠,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 저당을 잡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요, 일괄경매 청구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토지에만 저당을 잡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 이게 2번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법정지상권.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없다? 뭐라 한다? 일괄경매. 다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뭐? 법정지상권.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다. 뭐? 일괄경매. 이게 가장 기준이에요. 기본이에요. 구분하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이해를 하려면 그 전제로 먼저 일괄경매 청구권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저당을 잡았죠?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된다? 경매가 돼, 경매. 그것을 임의 경매라고 그래.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 경매. 다른 말로 저당권 실행 경매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은 우리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한다? 임의 경매. 이런 강제경매는 뭐냐?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돈. 갑일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죠, 채권? 채권은 경매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돈 달라고.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판결문으로 경매를 청구해. 그것을 강제경매라고 그래. 그런데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그 다음에요, 전세권은요, 그다음에 유치권은요, 그 자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만약에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당권, 근저당권 내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항상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매라는 것은 무슨 경매다? 임의 경매라고 하고요. 이런 임대차죠.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은 경매를 못해요. 채권을 가지고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채권을 가지고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돼.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그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을 무슨 경매라고 한다? 강제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민사집행법은 강제경매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쓰여 있어.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저당권에 대한 경매니까 임의경매죠. 그럼 이 저당권은 토지만 경매가 돼. 저당 잡혔으니까요. 어디만 경매하겠죠? 토지만 경매하겠죠. 토지만 이걸 경락인이죠. 경락인. 근데 여기 봐봐요. 건물은 뭐죠? 건물은 누구요? 갑이죠. 그럼 이런 봐봐요.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건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그런데 봐봐요. 맨 처음에 순서를 봐봐. 맨 처음에요.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말했죠. 지상권은 무슨 물권이다? 타물권이다. 자기의 토지다, 타인의 토지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한 걸 지상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근데 여기는요, 자기 토지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필요가 없죠. 자기 땅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 경매가 돼가지고 순식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여기다가 지상권을 하든지 임차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토지에는 자기가 지상권, 임차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경매를 해서 토지와 건물 소재가 맨 처음 봐봐. 순서가 동일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요, 순간적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을 철거해라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죠, 갑은. 그러니까 법이 뭐냐, 법이 366조에서 순서를 정했어. 뭐라고? 토지나 건물의 저당을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했는데, 다시 토지나 건물의 저당을 잡고 저당을 잡을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했는데, 알겠죠? 우연한 사정, 임의 경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면은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요, 토지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이 갑이 뭐라죠? A한테 나한테 지상권이나 좀 설정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은 A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 그럼 이 건물도 철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갑한테 이 땅에 지상권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없이, 등기 없이 지상권을 인정해버려. 이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되니까 A는 이 입장에서는요, A 입장에서 또 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땅이 경매돼가지고 땅을 경락받았는데 갑자기 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 건물을 지상권이 있으면 이게 경관 건물이죠. 경관 건물이면 이건 또 30년 가야 되거든요. 내가 땅을 경락받았는데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억울해야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법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다? A는 갑한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죠. 약정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법정지상권은 뭐가 원칙이다? 유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366조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이제. 자, 305조. 305조 법정 지상권이요. 물론 여기 지금 있잖아요. 여기다 지금 우리가 써 넣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기초강의에서는 거의 시험에 이 내용만 알아도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있게끔 해.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게 305조죠. 305조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법정이죠. 이런 법정이란 말이 뭐 법정 법률 규정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를 할 때요? 취득. 취득할 때는 뭐를 없어도 된다? 등기 없어도 돼.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누구 토지 위에?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지상권이나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어요. 이건 다 똑같아. 이 두 개 차이가 뭐예요? 두 개 차이가? 나머지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은데 366조냐? 305조냐? 이것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법조문 하나만 다르죠. 그럼 305조는 뭐냐? 일단 법정 이상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 1번. 무조건 동일해야 돼. 근데 2번은 뭐라고 했지? 2번은 저당권은 토지나 건물에 아무데나 토지나 건물에 무조건 저당권이 있으면 돼. 그 다음에 2번으로. 그런데 305조는 반드시 건물에 전세권을 해야 돼. 건물의 전세권. 이게 중요해. 건물의 전세권.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 병으로. 3번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 봐봐.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갑자기 땅이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 그러면 여전히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여기 어느 누구다? 전세권이죠. 전세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너 건물 철거해. 원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 국가, 경제로 큰 손해죠. 그러니까 법에서 조건을 붙여. 첫 번째, 건물의 전세를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뭐 해야 돼? 동일. 다르면 절대로 안 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 그러면 법정 이상권을 인정해. 여기서 문제. 법정 이상권은 갑한테 인정한다? 을한테 인정한다? 누구한테 인정해?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법정 이상권을 인정한다? 누구한테 법정 이상권을 인정해? 그것은 갑에게만 인정한다 이 말이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처음에 법정 이상권 할 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한다? 소유하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된다니까. 여기서 소유자 누구죠?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한테 법정 이상권 인정돼. 전세권자가 아니고. 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뭐 하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305조 이렇게.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 이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이렇게. 관습상 법정 지상권. 여기 봐봐. 지상권하고 법정은 다 똑같아. 다 똑같잖아요. 알겠죠? 차이는 뭐만 차이 있어? 차이는 관습상이란 말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저기는 366조, 305조, 그 다음에 관습상. 이것만 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이제 관습상만 차이가 있죠. 나머지 다 똑같고. 아무튼 그러면 똑같다마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려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 해야 돼? 같아야 되죠. 같아야 돼. 알겠죠? 근데 여기 봐봐.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 수가 같아야 돼. 1번 같아야 돼. 그러니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366조는 같은데 그 다음에 뭐를 설정해? 저당권을 설정해. 305조는 뭐를 설정해? 건물의 전세권. 알겠죠? 다시. 법정 이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366조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설정해? 저당권. 305조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건물의 전세권. 반드시 건물에만. 저당권은 토지에다 대고 건물에다 대고 다 돼. 그런데 전세권은 오직 건물에만 전세권을 해야 돼. 알겠죠? 여기는요 토지든 건물이든 뭐가 돼야 되냐? 여기요 토지든 건물이든 뭐를 하느냐? 여기요 전세권하고 저당권 빼고 나머지. 전세권 저당권 빼고 나머지. 뭐다?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게 무슨 경매다? 강제 경매라든가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뭐 불하처분이라든가 불하처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것도 다 뭐든지 다 돼. 뭐든지 어떤 이유로 달라지면 돼. 어떤 이유로 달라지면 돼.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가 동일했다가 알겠죠? 나중에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이 토지가 바뀔 수도 있겠죠. 아무튼 토지하고 건물이 일단 뭐 하면 돼? 바뀌면 돼. 처음에는 뭐를 했다가 똑같았다가 나중에 뭐 하면 돼? 달라지면 돼. 그러면요, 여기 을한테 인정되는 게 뭐다? 지상권이다. 이걸 뭐란다? 관습상이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법시험도 다음 중에서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거 가지고 나오고 항상 정답 뭐야? 일괄경매청권이라니까. 일괄경매청권은 법정이상권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항상 그게 정답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65조 일괄경매청권하고 366조 법정이상권은 이것은 어디에 가 있느냐? 저당권에 있는 것이고 305조는 어디에 있냐? 전세권에 있고 여기 관습상은 지상권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서로가 펼쳐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어. 근데 모든 책들이 이렇게 쓰여 있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왜? 아무리 책이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모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365조 일괄경매는 어떻게 한다고?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동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일. 이게 중요하단 말이고. 그래서 365조. 그 다음에 366조는 뭐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동일한데 중요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305조는 뭐 하기 전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알겠죠? 그 다음에 관습상은 뭐다? 관습상은 두 개 빼고 저당권 전세권 빼고 뭐다? 매매나 증여나 이런 이유로 이런 다른 이유로 달라진 걸 관습상.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항상 키워드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일단 뭐를 했어야 된다? 동일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달라져야 돼? 그걸 뭐란다? 법정이상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 강의를 들고 가거나 그러면은 이 법정이상권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가관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보통 유치권하고 이 지상권을 가지고 강의를 해. 말도 안 되는 유치권 막 만들어가지고. 알겠죠?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그럼 법정이상권이 있는 땅을 경락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그건 정말 무식함의 극치예요. 그것은 땅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 봐봐. 땅이 만약에 3,000평이 있어? 3,000평? 3,000평의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건물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 그러면 이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이 땅 포기하면 되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무튼 지상권이 있는 땅은 일단 경매 초보들은 가질 않아. 왜? 경매학원에서 지상권 있으면 가지 말라고 그래. 알겠죠? 똥 묻은 것도 아닌데 가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상권이 있는 땅들을 가봐야 되죠. 왜? 현장 답사를 해봐야죠. 도대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땅의 크기에 대해서. 건물이 한 중앙에 있다. 골치 아프겠죠? 그런데 한 구석에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분명히요, 두 번 세면 유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두 번 세면 유찰되면 가격이 싸졌죠. 싸졌는데 이 땅 없다고 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 없다고 친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사람한테 월세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손해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땅을 봐가지고 내가 경락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맹지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뭐냐? 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가요. 요약하겠습니다.